책 제목은 이겁니다. 좌파 내란을 탄핵한다 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작가님, 푸른한국닷컴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 나오신 거죠? 네, 처음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2010년 창간한 인터넷신문 푸른한국닷컴 대표 겸 발행인을 맡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해창 대선 후보 지지단체인 청년포럼을 대표를 맡은 이래 지금까지 칼럼니스트 및 NGO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2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각종 정치 현안과 선거 예측 및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예.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책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 책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탄핵 정국 관련해서 내용들이 다수 들어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현 탄핵 정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거 잘못된 거죠. 탄핵이 잘못된 거고요. 예. 비상계엄은 정당한 거고.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수호를 위한 대통령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봅니다. 예.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국회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결의안을 수용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헌정 수호를 위한 거죠. 예. 헌법 절차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수용 이거 모두 법대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정당한 절차라고 봅니다. 모두가. 예.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법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건 뭐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지금 법과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범야권 특히 민주당의 내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야권의 내란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책 제목도 좌파 내란을 탄핵한다.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란 수계다. 뭐 내란 우두머리 이런 표현을 거친 워딩들을 써가면서 지금 막 소위 말하는 언론 미디어에 자신들의 발언을 엄청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이 헌법재판소마저 지금은 국민들한테 많은 비판 그리고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헌법재판소 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금 본질은 뭐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많은 그 비판이 있고 의혹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가 무너졌다. 예, 절차가 훼손됐다. 합법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예. 지금 훼손되고 예. 또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인용을 하려고 빨리 이 탄핵 초추 심리를 진행하려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만 하더라도 탄핵 변론이 몇 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17차 2월 말까지 진행했죠. 네, 17차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뭐 이제 8차에서 추가 변론일을 지정을 안 하고 있고 오늘 8차 변론하고 있는데 이 탄핵 속도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빨리 진행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공평성이죠. 국회 측 증인 그다음에 또 검찰 조사 이건 다 채택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증인 요청이나 이런 건 지금 다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국회 측에서는 250명 정도까지의 증인을 예. 채택하고 그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예. 우리 측은 뭐 다 지금 기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증인도 지금 기각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공평한
그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예, 의문이고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까지 헌재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즉 더불어민주당에 논리되려면 빨리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뭐 커넥션 이용은 그동안 언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설명을 하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 예,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그게 있습니다. 핵심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추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책 소개를 좀 이제 부탁드릴게요. 예. 뭐 소위 말해서 극좌 진영에 대해서 일어난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민주당과 야권의 내란에 대해서 탄핵한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금 계속 그들의 종북 행위를 쭉 관찰해 오고 네. 또 자료들을 많이 모아 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상당히 좀 불안해했습니다. 예, 불안해하고 이대로 안정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우리가 이제 음수사원이란 말 있죠. 예, 물을 먹을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의미죠. 이번에 이 탄핵 사태도 결국은 근원이 있었던 겁니다. 예, 다 근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탄핵 정국의 근원은 결국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대통령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남발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분위기에 동조한 전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보 이것도 저는 크게 일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칼럼이나 이제 강의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런 위험성을 많이 내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지난 12월 말에 출판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책을 발간하자 그래서 뭐 어떻게 발간하자 했더니 그동안 썼던 거를 좀 해서 이 시대에 맞으니까 발간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준비를 해가지고 발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챕터 제목만 보아도 책 내용을 안 보셔도 중간 챕터의 제목만 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야권의 반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내란이라기보다도 야권의 반란이라고 저는 단정짓고 싶습니다. 야권의 반란이다. 예. 그게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선 불복에서부터 이어져 시작된 거죠. 예. 이미 윤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네요. 그렇죠. 계속 거기에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거를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예. 쟤네들이 나를 인정 안 하고 불복하고 딴지 건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못했던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못 살게 그랬지 않습니까? 취임서부터. 그래서 취임 초기에. 네, 취임 초기에. 그게 1년 동안 그 중요한 시기인 1년 동안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가장 막강할 그 시기를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면 놓친 거네요.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때 이준석 대표가 계속 딴지 걸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할 틈이 없었죠. 거기에 이제 또 이태원 참사도 나오고. 그렇죠. 정권 초창기에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정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셨지만 이 정치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점에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총선 시즌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크게 결을 놓고 보자면은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재명은 화해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섹션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2018년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속된 말로 한통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도 써오고 사람들 만나면 얘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또 문재인 세력보다 더 합니다. 더 종북성이 강하고 예. 더 체제 파괴성이 더 강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랑 협치와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목적이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안 되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날 현재 심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예.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대통령께서 직접 11일 날 헌재 심리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왜 얘기하셨냐면 왜 화해, 대화 이렇게 포용 이런 걸 안 했냐는 이제 그런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예. 그리고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38번의 제2요구권을 이도해가지고 대통령이 또 거부했죠. 예, 그리고 셀 수 없는 청문회, 뻑하면 청문회. 맞아요. 예, 공무원 장관들 데려다가 청문회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청문회하고 그다음에 전례가 없는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거는 민주화 이후에 네. 87년 민주화에 이후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단독으로 예산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이번이 처음이죠. 그것도 삭감 예산. 삭감을 한 상태에서 증액은 할 수 한 적이 있었지만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란이죠. 국회의 반란이죠. 따지고 보면 더 좋게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란이고, 그러니까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반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랑 과연 대화가 가능하고 협치가 가능한지 대통령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비상계엄을 대통령께서 말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랑은 더 이상 협치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협치와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밖에 없다. 민주당을 의식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국민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 뭐 보수의 흉기다. 그리고 또 여러 코멘트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제 어떤 국회의원분한테 전화 오셨어요. 이 책 내용이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너무 비판을 해가지고 예. 한동훈 지지자들한테는 책을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맞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알려면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끼리끼리 거죠. 논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 있다가 야권 진영에서 있다가 이 국민의힘으로 또 보수 진영으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저는 확실하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유형을 보면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만 만나요. 과거에 활동했던 사람들만. 네. 낮에는 세미나 다니고 모임 가서 이렇게 뭐 상당히 화려하게 이렇게 활동하지만 실제 저녁 때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은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 그 옛날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랑 활동을 해요. 예. 그럼 과연 그게 우리 쪽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보수 우파라고 전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죠. 예. 바로 한동훈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작년 1월달에 내가 작년 1월서부터 사실 한동훈을 계속 비판하고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1월이면은 대선 총선이네요. 총선 전이죠. 예. 예, 총선 전. 왜냐하면 진중권이가 지지하고
김경률을 무슨 뭐 그때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비대위원으로 했죠. 비대위원 맞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 우리 보수 우파의 가치로 놓고 볼 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같이 어울린다는 자체가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제가 결정적으로 내가 한동훈을 안 좋게 생각한 거는 작년 1월달에 월간조선 네. 작년 1월달에 권세진 기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한동훈 대표 지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 그때 이미 한동훈은 딴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총선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총선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예. 월간조선 2024년 1월 기사에서 예. 한 장관의 서울 법대 동기 A 씨의 얘기를 하며 한동훈이 정치를 시작할 때는 어느 보수 진영 정치인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거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 라는 내용을 보고 그 기사 내용을 보고 네. 이 한동훈은 결국은 우리 보수 우파의 흉기가 될 거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은 안 된다. 그때 이제 보수 우파에서 열강을 했죠. 한동훈에 대해서. 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보수 우파들은 한동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되게 열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부메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작년 7월에 다시 또 복귀했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복귀했죠. 복귀. 그때부터 이게 잘못된 거죠. 비상식이죠. 총선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50% 책임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다시 당 대표로 복귀했다. 이건 되게 비상식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안 될 수밖에 없던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건 상식이죠. 그래서 그래 오늘의 그 한동훈을 만들어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배반적 분열적 작태를 보여줬죠. 한동훈 대표가 계속 뭐 차별하니 뭐 윤석열 정부의 견제니 하면서 예. 그다음에 또 외연학대니 예. 외연학대 한담시고 보수 우파를 아우르기보다는 저쪽 사람들 저쪽 성향의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그러고 맞아요. 예, 그렇죠. 뭐 약자 하면서. 그렇죠. 약자. 예. 예. 그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보수의 우파의 가치는 뭡니까? 도전, 창조, 헌신, 성장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건데 저쪽 애들이랑 놀면서 무슨 뭐 중도, 외연, 뭐 국민 눈높이 막 이러면서. 국민 눈높이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그 당시에 낮았던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싫어하는 사람도 이탈을 했지만 예. 또 반대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탈을 했죠. 예. 이탈을 해가지고 지지도가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48.6%인가 5%. 예, 예.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이탈하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예. 다 싫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12월 16일 날 당대표에서 물러난 후 네.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죠.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죠. 한동훈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 한동훈만이 혁신을 할 수 있고 한동훈만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팍팍팍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는 한동훈의 우리가 허상을 본 거죠. 이런 사람 이준석,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앞으로 보수 진영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은 계속 조기 대선 얘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나올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데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좀 언론에서 조금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게 예.
이준석이가 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돼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자꾸만 보수 쪽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요. 예. 범야권이나 예. 진보 진영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국회의원이 하는 행보는 뭐 보수 행보입니까? 저쪽 행보죠. 예.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은 준비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대권망상에 빠져가지고 황태자 노릇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괴멸로 거죠. 괴멸로 몰아넣은 거죠. 그래도 우리 그래도 국민들이 우리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48% 50% 40가분들이 그래도 늦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금 나라를 살리자 윤석열 대통령 살리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좀 하셨는데 김동연 판사의 선고를 기각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맞죠? 맞나요? 아니죠.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는 유창훈 판사죠. 김동연 판사는 어떤 선고였었죠? 그때 저거죠. 11월달에 쌍방울 대북 선거? 그렇죠. 고위 공직선거법 재판이랑 법이랑 뭐가 있었죠 그때? 위증교사. 위증교사에 위증교사가 대해서 김동연 판사가 무죄를 내렸던.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네. 이 종북 소위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그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법도요. 네. 우리가 법도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한테 보통 우리가 한 법원에서 20년 이상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에다가 무죄의 유형을 여러 가지 내놓고 네. 뭐 사람 죽인 사람도 뭐 무죄를 내릴 수 있다. 뭐 징역 2년, 1년 이렇게 때릴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항을 만들면 그게 상식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김동연 판사는 바로 그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예. 위증한 사람은 벌금이 500만 원. 위증한 사람은. 예. 근데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예요. 이게 납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교사한 사람이 더 형량이 그렇죠.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위중 교사가 더 죄가 무거워요. 그렇죠. 살인자도 죄를 이렇게 무겁게. 살인도 그렇죠. 네. 청부 살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살인을 의뢰한 사람이 더 형량이 무겁잖아요. 더 무겁죠. 예. 예. 살인 교사 이런 게 더 무겁습니다. 예. 청부 살인 교사하고. 근데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이고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법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웃기는 건 언론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참 조용한 성격이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검사다. 그다음에 또 특별한 정치 성향이 없고 원칙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뭐 공정 상식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둔갑을 한 거네요. 언론들은 대부분 진보 성향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항상 평가를 해요. 항상 이유가. 그런데 이 사람의 판결을 보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뭐 그런 판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김동연 판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가 판사를 이제는 감시해야 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사실 진보 보수할 것이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100% 신뢰를 그렇죠. 했어요. 사법부의 영역에서 그렇죠. 웬간한 터치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검사를 욕하고 경찰을 욕하고 군인을 욕해도 판사 욕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항상 심지어는 뭐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그 정권에 있었던 판사들한테 우리가 특별하게 욕한 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법 갈등이. 그래서 이 김동연 판사 같은 분들이 지금 사법부에 좀 많이 포진돼 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경계하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해당 섹션을 하나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요. 네. 해당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2030 청년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하고 있는데 저는 첫째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걸 그 언론 기사들 보도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요약을 하면 첫째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불합리하고 공평한 게 결여돼 있다. 예. 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청년들 눈에는 그게 다 불합리하고 위법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 계엄 선포했을 때는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했지? 이거 뭐야? 이제 청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예. 예, 의아하고 이거 뭐야? 뭐 지금 무슨 난리도 안 났는데 왜 선포했어? 그랬다가 이제 민주당의 그 행포 위법을 보면서 민주당 얘들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우리 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뭐 선우 기자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상사들한테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상사들한테 야단을 맞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내면서 배우고 미래를 설계해서 가는데 상사가 야단치는 게 참다 이게 불합리하고 이게 진짜 이게 아니다고 싶으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싸우든가 해서 사표 쓰고 나오든가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지금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였고 두 번째 그러니까 미래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한테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일어났다고 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보세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미래를 맡길 수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재명 대표 뭐 1월 30일 날 우클릭 했다가 다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자클리고 자클리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그 한미 동맹이 잘못됐다고 외쳤다가 지금은 또 한미 동맹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국가를 맡길 수 있다? 그건 잘 아니라고 봅니다. 청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대한민국의 거죠. 미래를 걱정해서 지금 거리로 분노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예. 뭐 자기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그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절대. 그렇죠. 한석규님이 카톡 검열 여론조사 업체 겁박 이건 선 넘은 거다. 사실 저것도 컸죠. 저것들 말고도 더 선 넘은 행동들이 많았어요. 많죠. 아니 카톡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카톡 운영하는 카카오 측에서도 절대 못하는 게 검열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중국 메신저랑 다르게 원하면서 욕먹을 게 뻔하죠. 그렇게 됐다면은. 사람들이 왜 저기 뭐죠 카톡 말고 또 쓰는 텔레그램 쓰는 이유가 그 자기 그 비밀 그렇죠. 유지 보안. 보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카카오톡을 또 검열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쟤네들 민주당의 발상이 그 정도의 수준이 머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자, 그리고 지금 이 전한길 선생님의 등장이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정말 뭐 영상 하나 찍었다면 500만 조회수 이러고 있고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조회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지난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만 명이 동대구역에 모였고 그렇죠. 또 광주에도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전한길 등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옛날부터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 거죠. 정한길 선생님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 워낙 뭐 많이 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뭐 길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탄핵 전국 당시 말하자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청년들이. 그렇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왜 했어 뭐 이렇게 막 우왕좌왕했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청년들에게 전한길 선생님의 특유의 어법을 사용해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쉽게.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열광하는 거죠. 맞아. 전한길 선생님이 맞아. 환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되게 솔직하잖아요. 맞아요. 예. 나 노무현 지지했었어. 노사모였어? 네, 노사모였어. 그리고 나 옛날에 어려웠어. 학원에다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일어섰어. 예. 그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전한길 선생님을 통해서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는 약간 차갑다 이 이미지가 그렇죠. 예전에 있었잖아요. 차갑고 조금 뭐 헌신적인 건 냉정하고. 있지만 냉정하고 조금 이기적이고 뭐 훨씬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뭔가 인간미가 조금 결여된 맞아요. 그런 게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한길 선생님한테 우리 청년들이 느낀 거죠. 부족한 그 예. 보수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꿔준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 우리 전한길 선생님과 청년들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만약에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 금수저 출신이고 엄청나게 옛날서부터 참 뭐 이렇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청년들이 그렇게 열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면, 공감하고 예. 열광한 것이다. 그렇죠. 전한길 선생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휴먼 스토리가 딱 일치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열광하게 되는 거죠. 예, 참 그렇죠. 이게 네. 두호님은 전한길이 노사모였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의 스피커가 되어주는 거다라고 채팅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그 전한길 선생님의 이런 화법이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선을 잘 건드렸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학에 보면 옛날에 뭐 신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신파가 유행이던 시절만 하더라도 당시 이 소위 말하는 극좌 진영의 문학의 종사자들이 신파를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잖아요. 예. 영화나 뭐 이런 문화 매스 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랑 저는 지금 약간 비슷한데 오히려 저는 이것은 올바른 이용이다. 그렇죠.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예, 전한길 선생님의 좀 올바른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 사태를 전한길 선생님의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2002년 때 노무현을 연상을 하게 돼요. 예. 그때 2030 청년들이 예. 그 노무현한테 열광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난리가 왜냐하면 소박하고 솔직하고 뭐 인간적이고 그러면 어떤 가치도 중요하고 뭐 실력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사람이기에 또 그런 걸 또 사람들이 갈구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고 있고 전한길 선생님이 저번에 이랬잖아요. 나 3월 1일밖에 못하겠다. 마누라가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호감을 받아요. 왜 호감을 받냐? 조직 생활을 하면 상사들의 그 위선을 보지 않습니까? 예. 직간접적으로 예. 이제 그런 부모님의 또 위선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한길 선생님 통해서 이제 그 인간미를 발견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책 어디서 파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자막 하나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요즘은 쿠팡에서도 책을 판매합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쿠팡 등 굉장히 뭐 거의 다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좌파 내란을 탄핵한다. 많은 구매 그리고 많은 구독이죠. 예, 책을 읽는 것 부탁드리고 좀 마무리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예, 그 책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책을 받아본 사람들이 예. 보면 뭐 소제목만 봐도 쉽게 이해가 가더라. 왜 이 사태가 이렇게 됐고 쟤네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예. 제가 2018년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기 싫은 분들도 일단 사가지고 소제목만 보셔도 머릿속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책이 또 읽기 쉽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제가 상당히 쉽게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나라를 앞으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보신다면 그런 면에서 많이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손우 기자님께 감사하고요. 예. 또 펜앤마이크에 대해서 상당히 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왔고요. 예. 또 우리 손우 기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또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 수호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가 결국은 대한민국 구하는 것이자 또 헌법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기각돼서 복귀하신다 하더라도 뭐 2년 정도 있으면 또 물러나실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은 뭐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니까 우리가 이 사태를 대한민국 구하는 차원에서 헌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예.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분들도 지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 지금 강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다 강장으로. 그 왜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국가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설사 좀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는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잡으셔가지고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윈스턴 처칠의 말 두 가지를 제가 인용을 하겠는데요. 예. 이런 말씀을. 당신이 직접 조작한 통계가 아니라면 예. 어떤 통계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왜곡 선동, 그다음에 언론 방송의 자극적인 그 왜곡 보도 이런 거 믿지 말자는 거죠. 믿지 말고 오로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장에서의 우리 애국심 이걸 보고 느끼자는 거죠.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느껴라. 예, 그렇죠.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계, 뭐 설사 우리가 통계가 조금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좀 만족하지 말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애국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윈스턴 처칠의 말을 다시 한번 또 인용하면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다. 약자에게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예,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절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설사 뭐 잘못돼서 또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약해지면 절대 안 되고요. 이승만 박사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 20%의 소수의 지지자들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지금 결기에 가득해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강하십니다. 되게 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보면은 완전히 그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충분히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예. 제가 보수 활동 20여 년간 보수 우파 활동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 외연 학대, 중도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 자체에서 발굴할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데려다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참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에서도 좀 학력이 떨어져도 또 살아온 환경이 어렵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인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자꾸만 외부에 고개를 돌려요.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짓 좀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혁신도 보수 우파의 시각에서 보수 우파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수정하자는 겁니다. 예. 자꾸만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예.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병풍 친다고 그게 뭐 혁신이라고 예. 그 뭐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지금 10%대에 이르렀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대통령이 사과하고 눈물 흘리고 사과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절대로. 예. 그렇잖아요. 예. 중도층 뭐 진보층 향해서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거의 지금 50% 나오고 있잖아요. 예. 10%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결기, 확고한 신념 이게 있으면 지지도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탄핵 정국을 우리가 거치면서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하고 뭐 대통령을 탓하고 무슨 뭐 국민의힘을 탓하기보다도 이들을 지지했던 우리들도 좀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서 좀 길라잡이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길라잡이가 된다면 저는 고마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찬희님이 책을 벌써 구매하셨고 또 별빛 엔젤님인가요? 네, 별빛 엔젤님도 책 구매하셨다는 그런 네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책은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네, 자막 네 부탁드릴게요. 책 제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쿠팡 그리고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책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편하신 방법으로 책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느덧 40분가량 이제 초대석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예, 작가님 믿고 구매하겠다는 그런 채팅도 올라오고 있는 만큼 길라잡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어서 책 소개 코너를 마련해봤고요. 앞으로도 또 유익한 책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런 책 소개하는 시간들을 종종 자주 좀 예. 다른 분들도 많이 좀 해주세요. 네네네네. 자주 예 우리 전 작가님 외에도 다른 작가님들 훌륭한 작가님들 많으시니까 이런 코너들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